안녕하세요. 40대 직장맘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 능력으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힘들지만 보람차고 사명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집에는 세 남자 아이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작은 아들은 요리사가 되길 희망해요. 가끔 가족 저녁 식사도 차려주고요. 남편은 개발자로 재택근무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결혼 전에 남편은 날개가 되어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해줬어요. 이런 말은 듣는 것도 드물죠.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껴요. 그때 결혼할 뻔한 쓰레기 같은 남자랑은 단짝해야 했을 텐데요. 그 남자는 항상 같이 등산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가 좋아졌죠. 그 이후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할수록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혼 이후에야 그 남자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무심한 태도와 사소한 거짓말들이 점점 나를 상처 주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지금의 아빠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조금 아프고 어둡긴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경험하며 모든 일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하게 된 건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묵묵히 산을 오르고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뿌듯함이란 전국에 있는 명사는 죄다 정복해보겠다는 꿈에 불타기도 했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평소처럼 등산복을 갖춰 입고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향했죠. 이미 몇 번을 올라갔던 산이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길게 휴가를 낸 게 아닌 이상 주말에는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정복했던 산을 또 오르는 것 역시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산중턱쯤 올랐을까요? 갑자기 왜 남자가 쫓아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저도 혼잔데 같이 올라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 혼자가 편해서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같이 걸어요. 몇 살이에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거절했는데도 남자는 끈질기게 말을 붙였어요. 등산로가 하나다 보니까 피하기에도 마땅치가 않더군요. 빨리 걷기 시작하면 그 남자도 속도를 올리고 그렇다고 아예 보내버리려고 속도를 늦추면 또 귀신같이 그 남자도 천천히 걷더라고요. 정말 짜증났죠. 이따 하산하면서 도토리묵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무시할 거예요. 그만 좀 챙기지. 짜증 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계속해서 무시하겠느냐고 성을 내며 제 팔을 붙잡았어. 아, 왜 이러는 건데? 좋은 말로 해도 모시기는 척 넘어올 것 같아서 예쁘지도 않은 건데 왜 이리 비싸게 굴어? 남자는 제 팔을 더 꽉 쥐며 성큼 다가왔어. 주변을 둘러보니 드문드문 입던 다른 등산객들도 보이지 않았어.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 그 순간 갑자기 등산로 저편에서 남자가 나타나 손을 흔들었어. 김 선생님, 여기서 다 보내주세요. 이 선생님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교사였어. 평소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더라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여기 물도 좀 마실래? 이 선생님은 마치 학생들을 대하듯이 나를 대해. 나는 애가 아닌데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노력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웃음이 피어나더라고. 선생님, 저 애들 아닙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응, 근데 이 손수건은 뭐야? 난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남자를 처음 봐. 나도 평소에는 안 갖고 다녀. 근데 등산할 땐 땀이 많이 나니까 필요해. 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 선생님을 보며 이전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세탁해서 돌려줄게요. 싸구려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세요. 그럴 순 없죠. 근데 선생님도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취미가 등산이거든요. 이 산은 오랜만에 왔어요. 알겠어요. 어디 가고 싶은 산이 있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렇게 함께 등산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도마뱀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스승님을 조금만 지켜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얼굴이 색까지 안 나 보였죠. 자신의 마음을 잘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딱 봐도 여자를 많이 만나지 않은 티가 역력했죠.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등산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이 스승님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참다 산을 오르다 말고 이 스승님의 손을 덮어잡았어요. 길이 좀 험해서요. 우리 손을 잡고 오르면 안 돼요. 김 선생님만 괜찮다고 하더라면 고작 손만 잡았을 뿐인데 이 스승님의 얼굴이 귀끝까지 빨개졌어요. 조금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이 스승님은 여자 손이나 막 잡지 마세요라고 했던데 혹 잡아도 괜찮다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여자 손이나 막 잡지 말라고 했는데요. 김 선생님도 이렇게 아무 남자 손이나 막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 아무 남자 손이나 막 잡은 적 없는데 좋아하는 남자 손만 잡으세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이 스승님은 깜짝 놀라더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질 뻔했는데 간신히 제가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지금 그 말은 나를 좋아한다는 건가요? 김 선생님과 내 선생님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저도 뭔가요? 잘 안 들려요. 김 선생님이 아니라 정숙 씨를 좋아한다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마음을 고백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아이고, 좋을 때다. 청춘이네. 그렇지. 대부분 어른들이라 그런지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더군요.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선생님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작에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나이 차이도 있었고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요. 정숙 씨가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만큼 앞으로 난 더 잘할 거야. 그 선생님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정말 잘해줬어요. 제 잘못으로 싸움이 있어도 꼭 먼저 사과해주고 영화나 음식 같은 사소한 것들도 제 취향에 맞춰줬어요. 얼마나 섬세한지 기억할 만큼 영화나 음식 같은 사소한 것들도 다 챙겨주고 학교에서도 다른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게 초콜릿이나 머리핀 같은 소소한 선물을 놓고 가곤 했어요. 사내 연애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밟힌다는 속단이 있잖아요. 연애한 지 1년 정도 지나니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함께 걷다가 마주치는 학생을 보면서 걱정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우리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를 부르는데 벌써 애들한테까지 들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불륜이 아니고 그냥 연상의 사이인데. 그리고 남자친구는 의외로 태연했어요. 제가 불안해하는 건 저뿐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우리 결혼하자라고 제안했어요. 갑작스러운데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준 반지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나 만나는 여자 있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주신 거래요. 어떻게 생각해? 나이도 있고 앞으로 이세를 생각하면 결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는 정말 좋겠다 생각해. 속이 빈다는 진솔한 남자친구가 나에게 청혼을 하자 마음이 흔들렸어. 결국 그 자리에서 반지를 받아들였고 그 주말에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처음 만나는 건데 정말 긴장했어. 소고기 화과자, 꽃다발을 들고 그 집에 갔어. 다행히 시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 어서 오세요. 우리 친철이가 말했어.
아들이랑 너에 관한 얘기 많이 들었단다. 아들 닮아서 높은 자리 일해서 엄마 칭찬도 받았는데 엄마는 내 손 잡고 나를 보며 이야기했어. 남자는 모르고 있어도 여자는 잘 알 거야. 친철이가 잘 됐으면 당신 때문이야. 학교 그만두면 친철이 잘 부탁하라고 하더라. 갑자기 그런 말에 너무 당황했지. 저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날 딱딱하게 쳐다보더니 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 다니겠니? 라고 물었어요. 제 꿈은 어릴 때부터 교사였어요. 교사로 일하니까 적성에 맞더라고요. 하지만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나면 더 힘들 것 같았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지지해 주셨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모욕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후 예비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돌리지 않았죠. 그리고 교사가 중학교보다 일이 덜한 건 아니니 너 정말 이라며 우리 친정이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항상 챙겨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놀랐고 화를 냈어야 했지만 처음으로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난 당황했다. 어버버거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침을 아침 혼자 챙겨야 한다고요? 제가 일도 해야 하는데 함께 번갈아가며 챙기면 안 되나요? 내가 원했던 답변은 아니었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차가워 보였다. 안 돼. 이미 말했잖아. 이제 밥을 먹을까요? 배고픈데. 남자친구는 노력했지만 분위기는 다시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웃으며 상황을 다듬으려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결국 집에 돌아오며 우리 커플도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그 말 듣고 어디서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거냐? 우리 엄마가 누구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일과 살림을 함께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걱정해? 나는 결혼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 없어. 평생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고. 너 정말 어리다. 어떻게 모든 것을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냐. 애들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인데 두 집이 함께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럼 남자친구는 어떻게 포기하는데 끝까지 아이처럼 고집부리니까 그만둬라.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르게 물러서지 않았어.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걸 사과하라고 하더군.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다시 생각한다고 했어. 오기가 일었다. 저도 마음대로 했어. 결혼 못하게 된 것이 아쉬운 건 남자친구였지 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하면서 지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남자친구는 벌써 퇴근했는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왠지 속상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1층에는 교사 화장실이 없어서 급하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갔어. 그런데 마침 화장실을 나온 남자친구와 마주쳐서 뭐냐면 완전 당황했고 나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어버렸어.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남자애들이 들어온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그런데 아무도 없었을 거면 들어가. 우리 엄마가 누구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일과 살림을 함께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걱정해? 나는 결혼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 없어. 응, 이제 퇴근할 시간이니까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할래. 용기 내서 먼저 제안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여줬어. 오랜만에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 의외로 남자친구가 먼저 사과를 했어. 고집부리고 그랬어서 미안해.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얘기한 걸로 사과할게. 어머니가 옛날이라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하심. 내가 떠나고 나서도 혼자 후회하더라. 그리고 너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에 대해 난 잘 알지. 어머니에게도 말해줄게. 남자친구가 고개를 숙이자 나도 계속 뻑갈 수만은 없었어. 그 일로 서운함이 거짓말처럼 싹 날아가더라고. 안 돼. 나도 어머님께 사과해야 해. 나도 따로 찾아뵙고 사과할게. 그래서 고마워. 살아람이 비바람 뒤에 더 강해진단 얘기가 있잖아. 우리는 그 일로 한층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예비 시어머니는 날 마음에 아직 안 들어주시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는 건 허락해 주셨어. 마침내 나의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왔지. 사실 나의 아빠는 경찰인데 사건 때문에 시간을 못 내주었었어.
그런데 때마침 그 사건이 해결돼서 드디어 남자친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좀처럼 입지 않던 정장까지 쫙 빼입고 나타나 저를 놀라게 했죠. 오빠 옷에 엄청 힘 좋네.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잔뜩 긴장한 남자친구가 참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였어요. 아빠, 어디야? 나 지금 출발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왜 갑자기 사건 하나가 들어와서 이것까지 조소 좀 쓰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아예 못 보는 거야? 한두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릴 수 있겠어? 다행히 남자친구는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야 익숙한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을 테니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이 경찰이라는 게 원래 이래? 우리 아빠, 나 학교 졸업식 같은 것도 한 번도 온 적 없어. 난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오빠, 배고프면 우리 먼저 밥 먹을까? 아니야. 그 장인어른 처음 뵙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기다리게. 다행히 아빠는 1시간이 좀 넘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빠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숙이랑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반가웠어.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얼마 안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나 찍지? 아빠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범죄 저지른 적은 없나요? 아빠 그게 말이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어색하게 웃는 아빠를 끌고 함께 식탁으로 갔어요. 가사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죠. 많이 들어요네.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찰나엔 갑자기 어디선가 진동음이 울리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남자친구의 핸드폰이었어요. 남자친구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넣었죠. 누구한테 온 거야? 아, 그냥 광고 문자야. 그러던 중 저희를 말없이 지켜보던 아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게 잠깐만 베란다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갑자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아이 잠깐이면 돼. 전 아빠 손에 이끌려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아빠는 대뜸 저놈하고 정말 결혼할 거냐 하고 묻더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결혼하려고 데려왔지 안 돼. 아빠는 허락할 수 없다. 저놈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저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해. 황당한 마음에 다져봐도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란다를 나가더니만 남자친구에게 은미하는데 이만. 가족의 내 딸하고도 헤어지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남자친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누가 전에 아버님인가 얼른 썩어지지 못해. 아빠 왜 그래 미쳤어. 전 남자친구를 쫓아내려는 아빠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언성을 높였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난이 사랑에 꼭 결혼할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 그게 뭐든 고치겠습니다. 남자친구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더니만 저를 보고 내가 충격받을까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랑 나와 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아빠를 따라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자친구도 그 뒤를 따랐죠. 아빠는 저희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나 했더니만 경찰서였죠. 갑자기 밥 먹고 얘기하면 안 돼. 아이 잠깐이면 돼. 전 아빠 손에 이끌려 베란다로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아빠는 대뜸 저놈하고 정말 결혼할 거냐 하고 묻더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했어요. 내린 차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차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향해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어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붙잡아줄 것이라고 했어요. 좋아, 후회하지 마라. 아버지는 나와 남자친구를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보니 등산로를 찍은 CCTV 녹화 영상이었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는 건지 물었어요. 우선 봐봐. 아버지의 말을 따를래서 영상을 보았더니 경악했어요. CCTV에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 여성 등산객들 뒤를 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그의 핸드폰이 여성의 하체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었고 역겨운 의도로 접근한 것 같았어요. 알아채자마자 여성이 항의했지만 그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성은 더 빨랐어요. 거의 즉각 그의 팔을 붙잡아 못 가게 막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해죽해죽하다가 여성의 손이 그의 모자를 벗겼을 때 나는 돌변해 버렸어요. 그 남자의 정체는 아니 다른 제 남자친구였어요. 이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산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그의 행동이 더 복잡해지면서 아빠가 관련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로 기소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항변하다가 오히려 아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 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쪽에도 동요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널 결코 용서하지 않아. 어디서 불법 촬영을 했는지 추적하고 있던 사고가 1시간 이상 계속되었어. 그러던 중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난 안 그랬다고 남자친구는 말했어. 아, 그 여자가 혼자 오해한 거야. 정말이야. 그 여자 몰래 안 찍었어. 그럴 리가. 너도 의심받으면 어떡해? 남자친구의 핸드폰은 깨끗했어. 시간이 걸린다면 지운 영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지. 나는 흔들려졌어.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비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왜? 너 초범이 아니라고.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는 흠직했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이야. 그 남자친구는 이 범죄자가 전과가 있는 것 같더라. 나는 식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런 비밀을 숨기던 남자친구는 레벨업했어. 얼마 안 됐을 때 아빠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자 놀랐던 게 생각나더라. 너무 가까워서 어떤 불쌍한 거울을 가지고 있어? 이 더럽 슈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니? 진실을 알게 되면 난 화를 내려고 했어. 그 시점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함께 소리친 적도 있고 상당히 긴장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의 행동이 상당히 문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으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의 기세가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예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정말로 후회됩니다. 다른 대상을 촬영하려 했던 것인데 무심코 변태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너를 만난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런데 오랜만에 혼자 등산 중에도 미친 짓을 했어. 그 여자의 몸매가 너무 예뻐서 사진으로 기억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사과할 만한 죄가 아니잖아. 용서해줘. 그 여자에게도 사과할 테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니? 그냥 실수를 용서해줬으면 해. 다 내 잘못이야. 학교에 알려도 별 소용 없잖아. 태도가 왜 저딴 식으로 변한 거니? 뭔가 더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 남자친구를 모른 척하고 교장 선생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 다행히 교장 선생님은 관리인들을 시켜 학교 각 곳을 수색했어.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남자친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화장실에서 발견됐어. 수사 결과 그가 설치한 거였어. 너무 역겹다. 위장 취미와도 같은 게? 성인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지긋지긋한데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런 추악한 짓을 한 것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카메라에 남자친구의 지문이 명백히 남아 있었고 남자친구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관련된 영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했는데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우리 엄마만 나를 보고 살고 있어. 우리 아빠도 사실 뇌물 때문에 해고 당한 것이야. 연금도 잘려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면 당장 집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그런 놈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왜 한 건지요? 그렇게 생계가 중요했다면 딴짓 대신 열심히 살아야지. 이미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 이젠 손을 떼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요. 아,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응, 어떻게 좀 도와줘. 고작 여자들의 사진 몇 장 찍은 것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지 않아. 고작 사진 몇 번,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 남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려고 했어요. 정말 어찌나 무지한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법적 처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신문 후에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이 너무 짧게 나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난 후 아버지는 우리 딸, 제발 남자를 잘 살펴 선택해라 라며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믿어줘야 했는데 아버지가 죄송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지 우리 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제게 큰 상처가 남아서 학교를 옮겨야 했고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은 저를 찍지 않았기에 망정이었지만 만일에 그랬다면 피해자였던 제 경우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시간이 약이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나이가 들수록 남자 불신만 더해져요. 그런 나를 모르고서 저를 보는 아빠는 제발 연애 좀 하라면서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빠 친구의 아들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해 지금은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대요. 거절해도 끈질기게 얘기를 꺼내주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였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알아도 모든 것을 포용하려 했죠. 그렇게 만나 친구부터 시작해보니 서서히 마음이 열렸고 몇 년 뒤에 결혼식을 올린 후 이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워낙 작아서 아직도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간간히 듣곤 해요. 들어보니 징역형을 살다 나와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놈이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법 촬영을 하려다 걸려버렸대요. 저는 그동안 김아빠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의 역사를 듣게 되었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고연령으로 40을 넘은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는 얘기는 정말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애를 알 수 없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를 아껴주고자 노력한 마음이 엿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살려간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공감하였지만 또한 함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함께 그의 삶을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잠시였어요. 아빠는 평생 혼자 계실 것을 원치 않았다니까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사람들은 역시 혼자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행복하다는 거죠. 아직도 가끔 아빠가 당시 경찰이 아니라서 전 남자친구의 실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부모님 말씀을 듣면 잠깐도 떨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들들은 또 잔소리 한다고 하지만 맞아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 겁니다. 결혼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면 그땐 아이들도 제 이야기를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날이 너무 빨리 오진 않길 바라요.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